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일어나는 이상 기후를 우리가 겪다 보면 인간이 진짜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를 사실 몸소 체험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활동은 기후뿐 아니라 이 공룡의 화석처럼 지층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지금 시대를 인간이 지구 환경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친 시대, 그래서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인류새 이름도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인류새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 저편에 있는 지질 시대에 대한 개념을 살짝 다시 짚어야 합니다. 네. 지금 혹시 어느 시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쥐라기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배운 건데요. 지질학적 시대 구분은 크게 대, 기, 세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지질 시대는 이 화산 폭발과 같은 지질학적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큰 변화 등에 의해서 세분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하는 건 공룡 멸종이죠. 그리고 기나 세를 구분하는 어떤 작은 분류는 퇴적암에 새겨진 화석의 이름에 따라서 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세대는 지금 이제 신생대, 사기, 홀로세 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10,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산업화 이후로 몇백 년 사이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은 사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마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 같은 그런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흔적들이 지층에 그러니까 지각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가 도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류세라는 용어는요, 1980년대 미국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명해진 건 2000년입니다. 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파울 크리천이라는 교수가 인류세 명명을 제안을 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크리천은 이 지구 시스템 변화를 연구를 하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또 토양 속의 질소 함량의 변화가 이전에 이 홀로세의 관측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는 지금 홀로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네. 이후 인류세는 이 강력한 증거의 하나로 꼽히는 기후 변화가 인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징적인 단어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홀로세를 좀 지나서 인류세로 바뀌는 걸까요? 당장 바뀌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 지질 시대를 정하는 절차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활동하는 국제지질과학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국제층서위원회라고요. 지질 시대를 명명하는 권한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 국제층서위원회는요, 2009년 34명이 전문가로 구성된 인류세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에 관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 인류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준 이런 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큰 범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인류세를 무엇으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너무 분분했기 때문인데요. 인류세 워킹 그룹이 지난 10년 넘게 꾸준히 연구를 진행을 해오면서 지난 2019년 투표를 통해서 인류제 시작점은 이 1950년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1950년이요. 네. 근데 사실 인류가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하필 인류새 시작을 1950년으로 보는 건가요? 네, 지구 환경의 변화가 지각에 새겨질 정도, 이게 지질 시대를 명명하고 바꾸는 가장 큰 기준이니까 예. 이 지각에 그러니까 지층에 아주 정확한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의 인간 활동은 전체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와 역사로 봤을 때는 미미한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가 미미했고 큰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몇백 년 사이에 지구 환경이 급변을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1950년이 인간이 지구를 바꾸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1950년에는요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수가 25억 명을 이때 딱 처음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 산업화도 빨라지고 또 농약
사용도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이 영향들이 지구의 곳곳에서 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또 특히 이 핵폭탄 실험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구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산한 시기 또한 1950년으로 보고 있어서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1950년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류세의 시작점이 1950년으로 정해진 건데 그럼 이제 지층에서 인류세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물질도 있겠죠? 네, 이 인류세의 시작점을 1950년으로 정한 것 이것만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은 아직 하나로 딱 정해진 거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물질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예. 이 플루토늄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또 화석 연료가 탈 때 이 탄소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생기고 또 화학 비료가 늘어나면서 비료의 그 질소의 동위원소인 질소 15 같은 게 이 지층, 지각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도 대표 물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알루미늄은 사실 자연에는 아주 극히 소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0년 넘게 엄청난 양의 이 알루미늄 금속을 만들어내서 뭐 각종 주방 도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항공기 사실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된 이후 한 뭐 반세기 만에 지구는 물론 인간까지 중독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썩지 않은 성질 때문에 지구 지층 곳곳에서 이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것은 뭐 물론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늘어나면서 뭐 지각 는 물론이고 바다, 빙하, 식물 그리고 우리 몸에까지 플라스틱이 네.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게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지구 지층에 쌓이게 되는 물질들이 인류세의 대표 물질로 현재 거론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인류세의 또 다른 대표 물질로 닭뼈가 될 거라는 재미있는 제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닭뼈는 상상하지도 못한 물질인데요. 거론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공룡뼈가 우리가 백악기의 대표 화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세의 대표 화석, 그러니까 생물이 남긴 뼈 화석으로는 닭뼈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동 연구팀이 이 학술지에 식용 닭이 인류세의 대표 물질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닭,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네. 나라에 따라서 소나 돼지는 식용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만 사실 닭을 먹는 거를 금지한 나라는 언뜻 떠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 650억 마리의 닭이 이제 죽고 있는데 이게 식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뭐 백신 제조, 독감 백신 제조 같은 거 할 때도 닭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닭의 뼈가 지층에 많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인간이 먹기 위해서 이 닭의 품종 개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인간이 산업화되기 전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살던 닭의 크기와 닭의 뼈 크기와 현대에 식용이 된 닭의 뼈 크기가 또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네. 화석으로 남으면 분명히 인류세 때의 닭뼈는 크기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구팀은 지구상 많은 쓰레기 매립지와 거리에 이미 닭뼈가 화석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먼 훗날 인류세 지층에는 닭뼈가 가장 많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뭔가 왠지 이게 가장 그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닭이 살았던 시기는 확실히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인류세를 정의하려면 시작점과 대표 물질 말고도 기준 지역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준 지층이 한 곳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골든 스파이크, 황금 못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 환경의 변화, 기준 물질 등이 해당 시대를 잘 설명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인류세의 시작 지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세의 워킹 그룹은 2019년 인류세 표준 지층 후보지 12곳을 공개했는데 현재 조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 9곳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크로포드 호수의 진흙층을 비롯해서요. 일본 큐슈현 베푸만의 해양 퇴적물이고요. 다음은 이 호주 플린더스 산호해의 산호, 네, 발트의 고틀란드 분지의 해양 퇴적물이 있고요. 다음은 남극 팔머 빙액의 얼음이 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빌 호수의 퇴적층, 중국 지린성 스하이룽안 호수의 진흙, 폴란드 수데테스 산맥 늪지의 토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만 웨스트 플라워 가든 뱅크의 산호 등입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나갔는데 현재 인류세 후보지를 두고 내부 투표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세 워킹그룹은 현재 내부 투표를 통해서 방금 보셨던 9곳의 후보지 중에 표준 지층이 어디인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별로 인류세를 대표할 물질이 지층에 얼마나 잘 드러나 있었는지, 또 후대에도 인류세의 시작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층이 그곳에 있는지를 두고 투표를 할 건데요. 이 인류세 워킹그룹에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세의 시작점, 표준지, 그리고 대표 물질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작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상위 기구인 층서학 소위원회와 그리고 국제 층서학 위원회, 마지막으로 국제 지질과학연맹 이렇게 순서로 이 권고안이 올라갈 예정인데 이 단계별로 각각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류세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최상위 단계인 국제지질과학연맹은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부산에서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인류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최종 승인되면 인류세 시작을 정의하는 지구 표준 층서 구역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그럼 홀로세와 인류세가 나뉘는 시점에 황금못, 아까 골든 스파이크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지를 만들어서 표지를 박아두고 보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름까지 붙이니까 인류가 지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더 책임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